저, 좋아해. 아무것도 아니야. 고백하기 두려운데 내 고백 결과 미리 알 수 없을까? 해결했어.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이번 시간 주제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상갓집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준비한 주제가 예. 2022년에 상갓집을 가서 좀 조심해야 되는 띠나 나이가 있지 않을까. 상갓집 사람이 죽고 살고 다 하죠. 태어나면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라 다 상갓집도 가야 되는 거고 뭐 태어난 데도 가야 되는 거고 그죠?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이제 일반인들보다도 무녀들이 네. 상갓집은 가면은 무슨 뭐 상문이 들어온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이러잖아요. 네. 안 죽어요. 본인도 언젠간 죽잖아, 그지? 맞아요. 안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데는 더 찾아다녀야 돼. 그죠? 우리 경조사가 있는데 이런 맞아요. 데는 많이 찾아다니고 우리가 사람이 그러잖아요. 죽고 나서도 인생 잘 살았어. 보니까 주변 보니까 너무 잘 살았더라. 이런 말도 하시잖아요. 그죠? 잔치집도 그렇고 상갓집도 그렇고 사람이 너무 없고 이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사람도 저렇게 없는 거야. 맞아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갓집일수록 더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안 갈 수는 없죠. 수가 이제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강하다가도 출타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쁜 그 사악한 기들이 조금 따라 붙고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어떤 띠가 나쁘고 어떤 띠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집안에 이제 환자가 있어도 좀 안 가죠. 환자가 있어도 안 가고 좋은 일, 경사스러운 일 그런 게 있을 때도 저 상갓집을 조금 꺼리죠. 그런 분들은 좀 자제를. 안 가는 게 좀 나을까요? 자제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부득이한 경우에 일친척 있잖아요. 말하자면 형제가 죽고 그럼 가야지 당연히. 그죠? 부모가 죽어도 안 가겠어? 가야지 당연히. 그죠? 친척이 죽어도 가는 거고 이웃이 죽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끓인다, 아프다. 근데 뭔가 안 좋다, 조짐이 몸이. 그런 사람들은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조의금을 봉투에 넣어서 누구한테 전달을 한다든가 요즘에는 뭐 계좌이체도 해서 이렇게 뭐 하게끔 그렇게 다 전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가고 그러는 거고 상갓집을 꼭 가야지 좋은 사람이다. 안 가야 나쁘다. 안 가야지 좋다. 가야 좋다.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상갓집 가야죠. 왜 안 가요? 그죠? 그러면은 뭐 상갓집 간다고 다 상문 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 대한민국 사람 한 사람도 살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제 상갓집을 가기 전에 네. 좀 뭔가 찝찝한 마음에 네. 예방을 좀 하고 싶다라고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예, 텐데 예, 예. 어떤 예방을 좀 해야 할까요? 예방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그 옛날 민간 신앙이라는 거가 있어요. 네. 신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뭐 이제 상갓집을 갔다 왔다. 좀 안 좋은 데 갔다 왔다. 막 상갓집 아니어도 누가 뭐 길에서 돌아가셨는데 거기 안 볼 수가 없어 시체를 보고 들어왔다. 이렇게 할 적에는 옛날에는 집단을 태웠어요. 집단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뒤로 해서 넘어가거나 그 대문 앞에다 태워놓고 그 집단을 그 불을 피운 집단을 뒤로 해서 걸어서 넘어 들어가거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도시에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집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신문. 신문은 보면은 각가지 그 글들이 많이 써여 있잖아요. 이름도 써여 있고 무슨 사건 사고도 써여 있고 좋은 것도 많이 써여 있고 거기에 다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문을 태워서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뭉쳐가지고 태우든지 뭐 이제 좀 여러 장을 해서 태워갖고 길게 이렇게 해서 불을 붙여서 자기 몸을 이렇게 낸다든가 요즘엔 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거는 집 가기 전이나 상갓집 가기 전 아니죠. 가기 전이 아니라 갔다 와서. 예, 갔다 와서 이제 하고 뭐 무속으로 말하면은 뭐 갔다 와서 게장을 조금 뭐 먹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주머니에다가 게에 발을 해서 주머니에다 넣고 갔다 왔다. 아니면 뭐 상문 부적을 주머니에 넣고 갔다 왔다. 이런 예들은 있죠. 근데 이제 상갓집이라는 거는 갔다 와서 꼭 뭐 나쁘다, 꼭 좋다 이런 것보다는 수가 안 좋고 몸수가 끓일 때는 따라 들어요.
잡신들이 따라 들고 그래고 이제 이렇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내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내 형제예요. 내 친척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조상이 누구 조상이 오겠어요? 내 일가 친척의 조상이 오죠. 맞아요. 그게 탈을 조금 덜 봐요. 근데 이제 남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이웃, 형제, 친척, 막 이제 이렇게 직장, 뭐 사람들 이렇게 그러면 조문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집에 돌아가신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선 조상님들이 와요. 모시고 가려고 와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내 직속, 직계, 가족이 아니다 보니까 나쁜 걸 여기다 버려요. 여기다가 좋은 걸 누굴 죽었어? 남한테. 좋은 걸 남한테 줘? 좋은 거를 이제. 지네들이 가져가겠지. 네, 예, 그러다 보면 나쁜 그 어떤 기운을 버리고 가는 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잖아. 상갓집 갔다가 뭐 내가 따라 들었는지 안 따라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상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갔다 와서 무조건 몸이 아프다, 안 좋다, 무조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상문이 들다 보면 몸으로도 치는 격이 있지만은 재수도 막힐 때가 있어요. 네. 어떤 재운이 막혀가지고 잘 되다가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상갓집 갔다 와서 왜부터 이렇게 뭐가 자꾸 꼬여? 이게 운기가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가 조금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떤 경사스러운 일이나 또 몸이 좀 아프신 분이 있거나 이럴 때는 조금 자제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어떤 사람은 뭐 상갓집에 간다, 어떤 집에 안 간다, 무슨 띠는 안 가고 무슨 띠는 가라. 대한민국에 띠가 얼마나 많아. 그러면은 상을 당한 데가 한두 군데겠어요. 사람이 태어나는 만큼 또 죽고 해요. 그죠? 근데 수가 그렇게 끓이고 갔다 와서도 상문이 뭐 들었다 보니까는 뭐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우리네 같은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상문이 들어서 뭔가가 몸으로 친다든가 아니면 어떤 재운 쪽으로다가 나쁜 기운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또 풀어내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속 신앙이 있는 거지. 무녀가 뭐 하는 거야. 그죠? 의사 박사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 거. 상문 들었는데 의사가 고쳐요? 못 고쳐요. 나쁜 귀신 잡신들이 따라 들었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뭐 의학 박사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그건 무녀가 고치는 거야. 안 그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꼭 어떤 띠가 가도 되고 어떤 띠가 못 가도 되고 저는 그런 거 잘 이해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안 가면 어떡해. 안 가도 죽을 때까지 원망 들을 수도 있는 자리도 있고, 그죠? 네. 안 가도 되는 자리가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경사스러운 일보다도 좋지 않은 일에 더 참석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무녀도 죽어요.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쁜 일에, 흠한 일에, 좋지 않은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찾아다녔으면 좋겠어. 가서 같이 동참하고 슬퍼해주고, 그죠? 같이 울어주고, 대화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뭐야? 다 그런 거지, 그치? 뭐 상갓집이라고 안 가고, 상문 든다고 안 가고, 나쁘다고 안 가고, 가지마! 그럼 안 가면 되지. 안 그래요? 뭐 좀 안 좋다, 본인이 느낌이 좀 그렇다 그러면 뭐 다니시는 데가 있으면은 가도 될까요? 안 가도 될까요? 하고 또 여쭤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2년도에 상갓집 가면 안 되는 네네. 나이인데 네. 간단하게 상갓집을 가면 안 좋은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항상 아시겠지만 다들 그죠. 뭐 상문이 뭐 들 수도 있고 그리고 3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갓집 가지 말라잖아요. 웬만하면. 그리고 또 집에 큰 행사를 준비하는 분들 있잖아요. 결혼이 됐든 환갑잔치가 됐든 뭐 애기 돌이 됐든 출산을 앞두고 있다라든지 그런 분들이 집에 있으면 되도록 상갓집을 안 가는 게 좋아요. 부정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도 이민년에 이제 범띠해에 그거는 이제 10대부터 얘기를 해주면은 15살 애기들 혹시나 왜 가족 때문에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가족상이 당하면. 근데 되도록이면 이제 무자생 15살 애기, 19살 갑신생 안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24살 김효생 토끼 애들 있죠. 네, 그거 가가지고는 이 아이는 분명 가고 이게 잘못하면 쉬울 수도 있어요. 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 옛날에 한번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자애가 이상 자기 찍더라고. 그 씌어가지고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제 뭐 이제 좀 이렇게 야하게 자기 이제 몸을 이렇게 찍는 거야. 상가집 갔다 오고 나서 걔는 자기네 식구
이제 식구니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고모가 이모가 갔다 오고 그런 아이도 봤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지.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 그리고 토를 해요. 토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막 걸신드리는 것 마냥 먹고. 심한 분들은 제가 봤는데 귀신이 보인대 갑자기. 딱 귀신이 사람 밑으로 딱 보이는 분이 있고 이렇게 두리뭉실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는 분들도 있대요. 그리고 다음 나이는 저기 33살 말띠, 37살 범띠이신 분들, 범띠이지만은 범띠이신 분들 가지 마세요. 네네. 그리고 이제 46 정사생 뱀띠이신 분들 안 갔으면 좋겠어요. 임자생 혹시 봐나 쥐띠이신 분 가지 마세요. 이 호명해 주신 분들은 특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갔으면 좋겠어. 되도록이면은 요즘에 또 코로나도 있고 하잖아요. 되도록이면 가지 마세요. 너 이따 혼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55세 무신생이신 분들, 원숭이. 되도록이면 내년 삼재이신 분들은요, 웬만해서는 가지 마세요. 근데 좀 얘기하는 게 삼재이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또 여기 토끼띠가 또 나오네. 60세 개묘생이신 분들. 그리고 이제 60 좀 넘으신 분들은 이제 엄마 아빠들은 이제 조절을 좀 하잖아. 근데 젊으신 분들은 60세 밑에 계신 분들은 직장이지 뭐기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되도록이면 삼재이신 분들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집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라든지 뭔가 행사가 있는 분들은 꼭 가지 마세요.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괜히 가가지고 찝찝하면은 그죠? 안 좋잖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상갓집 비방법 하나만. 한갓집 비방법이요. 이거는 너무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꼭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가지를 하나 깨라고 해요. 이 바가지 깨라는 것도 많이 알걸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1층 올라오는데 요즘에 다이소 가면 요거 1,000원짜리 요만한 거 팔아. 그거 꼭 깨고 올라가라고 얘기를 해요. 뭐 집 앞이든 어디든지 간에 깨고 올라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손거울. 네네. 손거울도 들어가는 문 반대로 뒤로 이렇게 틱 던져서 쳐다보지 말고 요만한 손거울 한 개 탁 깨지는 소리 들리면은 올라가라고도 얘기해요. 발로 차지도 말고. 근데 다른 사람 지나가다 발로 찰 수도 있잖아. 근데 괜찮아. 그거는 이제 제가 많이 얘기해줘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사 심한입니다. 2022년에 네. 상갓집 가면 절대 안 되는 나이. 여러분 중에도 이제 그런 우환이 있을 때 안 갈 수도 없고, 그런데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꼭 있거든요. 상무살을 조심해야 되죠. 조객살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띠를 오늘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상문살은 일단은 상문 방향은 동남 동쪽이고 조객 방향은 2022년에는 북쪽이 돼요. 그러면 동남 동쪽하고 북쪽을 방향만 가린다 그래서 상문이 안 드냐? 그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조객은 부모 동기 일신을 포함해서 사촌 육촌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조객살과 상문살을 조심해야 될 띠를 제가 호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18살 을류생, 또 27살 병자생, 35살 무진생, 45살 무어생, 54살 기우생, 63세대는 경자생, 72세의 신묘생, 81세 이모생. 이 띠에 해당하신 분들은 2022년 상문과 조객을 동시에 만나는 띠도 있고, 상문을 당할 수 있고, 상문 주당에 걸릴 수 있고, 친인척의 조객, 그러니까 그 상문을 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장례식장 가지 말아야 되고 시신을 안 봐야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꼭 비법을 치고 참관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네네. 근데 이분들 중에서 분명히 지난번에 나한테 대운이 들어온다 했는데 상갓집 가지 말라니. 질문 잘하셨어요. 자, 대운이 온다 그래서 상문이 안 들어가는 법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대운의 호사다마가 마가 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상문이 들 수 있죠. 그래서 대운이 들어온 자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상문이 들면 대운에 피해가 오잖아. 자, 예를 들어서 63세 경자생이야. 그런데 자 6월이나 10월에 상갓집을 갔어. 또 예식장을 갔어. 큰 잔치에 갔어. 이게 주당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2022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겠죠. 이분들은 그러면 2020년 한 해 자체를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에 들어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경자생이 6월이나 10월에 상문주당이 있거든요. 이 한 띠로 봐서는. 근데 모든 띠가 다 포함되느냐? 이거는 객관적으로 포함이 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생년월일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어쩔 수 없을 때는 꼭 비방법이라도 하고 가라. 당연하죠. 비방법이라도 해야지.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내가 네. 전화해.